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33% 절세가 되고요. 2단계 주식 자식평가에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절세 금액이 50% 정도가 나와요. 그 50% 정도 나오면 상속 가표가 500억인 회사, 500억인 대표님 있다 그러면 상속세가 얼마예요? 250억 내야죠. 250억을 내야 되는데 이 작업을 마치고 나면 얼마로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250억으로 떨어지죠, 가표가. 그럼 상속세가 얼마예요? 12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얼마가 세금 절세됐어요? 125억 절세됐죠. 이거 하면은 뭐 해야 될까? 컨설팅 비용으로. 컨설팅 들어가고 나서 이만큼 절세 효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대표님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고가 감자를 통한 차등 배당 전략 이제 볼게요. 요즘 차등 배당 하는데요. 이런 거 있어요. 차등 배당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아시죠? 굳이 그림 안 그려줘도 되죠? 차등 배당. 알고 다 계시죠? 몰라요? 차등 배당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 개념을 알아야 이제 이게 응용이 돼 가는 거니까 지금 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자, 이제 개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차등 배당이 사장님이 이제 지분이 80% 갖고 있다 이거죠. 아들, 자녀가 20% 갖고 있어요. 20%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에서 배당을 했대요, 배당. 이 배당을 했는데, 배당을 10억을 했대요, 배당 10억. 배당 10억을 하면, 배당금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8억이 들어가야 되고, 자녀가 2억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배당금을 아버지는 받지 않고 포기를 하고 자녀가 10억을 받아가는 거예요. 포기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 자기가 받은 지분보다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으니까 이걸 초과해서 받았다 해서 초과 배당이라고 그래요. 그럼 초과 배당을 얼마를 더 받은 거예요? 8억을 더 받았죠. 이 8억이란 돈이 누구 걸 가져온 거예요? 아버지 걸 가져왔죠. 그럼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8억을 증여한 걸로 봅니다. 그럼 뭘 내야 돼요?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는 8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고, 자녀는 10억의 돈이 생겼죠. 10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 세금 몇 가지를 내는 거예요? 10억에 대한 소득세 49.5% 내고, 증여세 내고, 그러면 수중에 돈이 남는 게 있겠어요? 없어요? 세금 다 내다 보니까 실제 소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세법 개정되기 전에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증여세하고 소득세 중에 하나만 냈다는 거죠. 하나만.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과배당, 차등배당을 많이 해왔었어요. 막차를 타고 했었죠. 근데 이게 세법 개정이 돼서 증여세하고 소득세 두 개 다 내라 라고 했으니까 초과배당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그럼 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자녀한테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고 싶어요. 증여세만 없다 그러면. 배당 소득세는 당연히 내는, 소득세를 내는 거니까 증여세 없이 원래 초과배당과 같은 효과를 가진 그런 방법을 하면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증여세는 없고 소득세만 내는 그런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고가감자가 등장해요. 고가감자. 차등배당 효과가 똑같은 내용. 고가감자는 자녀에게 대표 지분을 3억 증여를 해줍니다. 3억 증여하면 증여세 5천만 원 정도 나와요. 5천만 원. 3억 증여해주고요. 자녀는 법인한테다가 5억에 팝니다. 아니 시가가 3억인데 5억에 팔았으면 시가보다 높게 파는 거죠. 시가보다 지금 3억에 팔아야 많이 되는 건데 시가보다 높은 고가로 팔아요. 고가로 팔아서 감자를 처리합니다. 그럼 고가로 팔았으니까 시가는 취득가액은 3억이고 파는 가격이 5억이죠. 그러면 얼마의 차익이 생긴 거예요? 2억에 대해서 의제배당세를 냅니다. 의제배당세가 8,200만 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고가로 해서 감자 처리하면
기존 주주, 기존 주주가 누가 되겠어요? 여기서 기존 주주는? 기존의 주주가 누가 되겠어요? 사장님 있고 자녀가 됐겠죠. 이해 안 되세요, 지금? 자, 여기 기존에 사장님이 100% 있다, 100% 사장님이. 사장님이 100% 있는 상태에서 자녀한테 증여를 했다는 거죠. 얼마? 3억을 증여를 했어요, 증여. 3억 증여를 하면 100% 상태에서 사장님이 이제 97% 정도 될 거고, 사장님이. 자녀가 몇 프로가 될까요? 한 3%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누구 주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누구 주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림에서. 자녀 지분이 날아가는 거죠? 자녀 지분이 사라졌어요. 이걸 감자 처리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에? 5억에. 그러면 5억에 감자 처리를 했으면 주주가 탈퇴됐죠. 그럼 여기서 손해본 사람이 누가 손해가 났어요? 손해난 사람은 사장님 손해가 났죠. 왜? 기존 주주가 3억짜리인데 5억에 빼갔으니까 남아있는 주주가 손해가 났죠. 사장님이. 그죠? 이익 본 사람 누구예요? 자녀가 이익을 봤죠. 이익을 봤죠. 원래 3억짜리인데 자녀는 5억에 빼가버렸고 똑같은 바구니에 있는데 5억에 빼가버렸고 사장님은 5억에 저 3억을 갖고 있었으면 사장님 입장에는 똥똥인데 5억에 나가버렸으니까 그만큼 손해가 난 거잖아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자녀가 이익을 봤으니까 증여세를 내는 게 맞죠. 당연히 의제배당세 내는 거고 증여세를 내는 게 맞죠. 이익을 봤잖아요. 손해난 사람은 세금이 없어요. 고가 감자를 해서 이익을 봤잖아요. 고가 감자했다는 이익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현재 세법에서는 내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활용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상식적으로 내야 되고요. 5억, 2억에 대해서도 증여. 그런데 아직까지 세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활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고가 감자 활용하면 찾으면 증여세는 없다는 거예요. 아예. 이익을 봤는데도 소득세만 있다. 이게 실효세율이 5억을 가져가는데 26.4%에 가져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녀가. 그러면 이게 이제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가로 감자, 고가로 감자되는 경우에는 평가 금액을 초과하고 액면가 이하로, 여기 한 주당 평가 금액이 액면가가 10,000원짜리인데, 액면가가 10,000원짜리다 그럴게요, 여기가. 액면가가 10,000원짜리인데, 주식 평가를 했는데, 10,000원짜리가 시가로 평가했더니, 9,000원이다. 9,000원인데, 이걸 고가로 이렇게 감자 처리하면,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을 가지고 고가 감자를 하면. 그런데, 평가,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은 다 액면가보다 높아요, 낮아요? 시가가 높죠? 시가가 5만원 정도 되는 걸 고가 감자를 하면 고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미 증여세법 보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 있는데 평가 금액을 초과하고 액면가 이하로 지급하면 고가 감자 증여세가 발생이 된다. 9,000원 시가인데 고가 감자를 부른 증여세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는 뭐라요? 증여세 내라는 거예요. 시가보다 3억짜리 5억에 했으니까 이익을 봤죠. 증여세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주식 등의 한 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세법 개정을 한다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여기서 한 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를 한정한다를 쏙 빼버리면 이거 다 과세가 되겠죠. 제가 봐서는 이거 이제 빼버리면 다 과세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고가 감자를 해도 증여세는 없다. 배당세는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환원 좀 볼게요. 자본환원. 자금, 법인 이제 설립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법인 설립할 때
뭐 자본금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뭐 이익 소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좀 이렇게 좀 풀어볼게요. 자본금이 있는 회사, 자본금이 20억짜리가 있는 회사가 있다. 자본금. 자, 자본금이 20억짜리가 회사가 있는데, 20억짜리가 있는데, 여기 주주가, 대표님이 뭐 80%고, 사장님이 자녀가 20% 있다고 그럴게요. 그럼 여기서 배당은 이제 가지입금 재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한 10억 정도 가지입금 상환해야 돼요. 재원이. 가지입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앞에서 말한 거 말고 다른 이 방식으로 가볼게요. 그냥 자본금을 줄이면 돼요. 얼마로? 8억으로. 감자를 넣는 거예요, 감자. 자본금 얼마를 8억으로 줄여버려요. 20억까지 굳이 필요 없어요, 회사는. 20억 자본금 많이 가지고 있어 봐야 이 회사는 주총 절차라든지 이사회 결의 절차만 복잡할 뿐이지 많이 초창기에 회사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계속 증자하고 해가지고 자본금이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자본금이 지금 이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8억으로 줄여요. 그러면 얼마를 뺄 수 있어요? 돈을? 12억을 뺄 수 있죠. 그럼 12억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비율대로 가져가는 거죠. 12억에 80%를 가져갈 수 있죠. 그럼 얼마예요? 12억에 80%면 대략 9억 정도 가져가죠. 대표가. 9억 가져가고 자녀가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3억 정도 가져가나요? 이렇게 가져가겠죠. 이 가정에서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제로. 왜? 자본금 5천원에 감자하는 거예요. 5천원에. 액면가로 감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만 줄여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법인 자산을 개인화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변에 자본금 큰 회사들은 이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자본 환원이라고 그래. 자본 환원. 여기다가 좀 더 응용을 더하면 20억 중에 일부를 상환우선주로 변환이 가능해요. 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로 가져가는 거예요. 20억 중에 10억 정도를 상환우선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10억. 그리고 10억은 자본금 그대로 두고 구분하는 거예요. 10억. 그럼 상환우선주 10억은 나중에 어떻게 상환하면 돼요? 기간이 됐을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떨어내면서 상환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뭐죠?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줄여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금 없이 자산 유동화 가능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상법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상환준이 뭐 우선준이 이런 내용들이 상법에가 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가 불균등 증자 좀 볼게요. 조건부인자 우선주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제 개념이 이렇게 돼요. 상환 우선주인데요. 우선주를 이제 발행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증자예요, 증자. 자본금을 증자할 때는 증자를 하면 증자거든요, 일종의 증자. 증자를 할 때는 대표 지분이 80%가 있어요. 그 자녀 지분이 20%가 있어요. 그럼 증자를 할 때는 균등하게 증자를 원래 해요. 균등하게. 자본금이 이렇게 해서 1억짜리다 그럴게요. 자본금이. 자본금이 1억짜리인데 이게 증자를 하고 싶어요. 증자. 증자를 해야 될 이유는 뭐 때문에 하냐면요. 사장님 지분을 줄이려고 증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했을 때 자본금 1억짜리인데 주식 평가 금액의 한 주당 가격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을 평가 금액을 떨어뜨리고 싶다는 거죠.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주식 평가할 때 3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제가 강의할 때 3대 요소가 뭐예요? 첫 번째, 얼마를 벌어놨냐? 자산이 얼마냐? 두 번째가 뭐예요? 이익을 얼마가 되냐? 이익가치라고 그랬어요. 이익가치는 손익에서 움직이는 거고 자산가치는
재무상태 표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뭐예요? 발행 주식 총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주식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세 가지를 컨트롤 하면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자산을 줄여나가든가, 두 번째 이익을 줄이든가, 비용 처리를 많이 해서, 세 번째 뭐죠? 발행 주식 수를 늘려주든가. 이게 돼야 된다. 그러면 이익 가치를 줄이고 자산도 핸들링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손쉽게 손을 댈 수 있는 게 발행 주식 수예요. 발행 주식 수를 늘려주면 되겠죠. 발행 주식 수를 늘려줘서 주식 가격을 20만 원으로 떨어뜨리고 싶다는 거예요. 20만 원으로. 떨어뜨리고 싶은데 20만 원 떨어뜨리고 나서 뭐 하려고 그럴까요? 증여 작업하려고 그런 거죠. 승계 작업하려고. 승계 작업을 하면 30만 원에 20만 원 떨어졌으면 몇 프로 떨어진 거예요? 몇 프로 떨어진 거예요? 이거 30만 원, 20만 원 떨어졌으면. 예? 몇 프로 떨어졌어요? 10만 원 차이니까 30한 몇 프로, 30한 3% 되나요? 33%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절세 효과가 난 거죠. 세금을 33% 줄여준 거예요. 텍스 절세를. 텍스 세이브를 시켰다는 거예요. 33%. 그러면 20만 원대는 주식 수가 필요한데 그럼 증자를 해야 되겠죠. 증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 증자하는 과정에 균등하게 증자하면은 5천 원의 증자 가능해요. 균등 증자. 액면가 증자 가능해요. 액면가로. 근데 균등하게 증자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는데 아버지 주식수 늘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어. 아버지도 비례적으로 움직여버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건데 아버지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아들만 참여하고 싶다는 거죠. 아들만. 그럼 아들만 증자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불균등 증자라고 그래요. 불균등 증자는 뭘로 해야 되냐면 시가로 해야 돼. 시가. 시가로 해야 되면 얼마에 해야 돼? 시가가 30만 원의 증자 가액을 들어와야 돼요. 그 30만 원에 들어와야 되면 자녀가 많은 돈 들어와도 별 실익이 없어요. 주식가격이 워낙 높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갖다가 주식수를 늘려주는데 자녀 쪽에서, 자녀 법인이라고 그럴게요. 뭐 법인일 수도 자녀 법인이면 더 좋아요. 늘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기존에 늘려주면 좋은데 자녀가 단독으로 들어가면 돈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누구를 등장시키냐면요. 여기다 증자에다가 자녀 법인 A가 등장을 합니다. A가 증자에 참여합니다. 증자에 시가로 참여해요. 시가로. 근데 시가로 30만 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포기를 하고 앞으로 발생될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만 배당을 최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우선주를 증자합니다. 그럼 우선주를 증자를 하게 되면 시가가 30만 원이 아니라 주식 평가를 하면 미처분 이익을 쏙 빼고 평가를 하면 한 주당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로 떨어져 버려요. 30만 원에 증자해야 될 게 10배로 떨어져서 할인이 돼가지고 증자에 참여하면 자녀법인에서 한 20억 정도만 예를 들면 들어온다 그러면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 있겠죠. 주식수도 많이 늘어나겠죠. 주식수도 2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수준까지 주식수가 발행이 되면서 그 지분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녀법인에서 30%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분을. 그럼 결국은 지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법인 30% 가져왔으니까 비례적으로 툭 떨어지겠죠?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여기가 65대 거의 뭐 한 5%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요. 증자라고 나면. 그럼 앉은 자리에서 사장님 상속 가표가 33% 이상 하락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놓고 30만 원에 20만 원에 이제 뭔가 전략을 가져가면 되겠죠. 20만 원에 아버지 지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33% 절세가 되고요. 2단계 주식 자식평가에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절세 금액이 50% 정도가 나와요. 그럼 50% 정도 나오면 상속 가표가 500억인 회사, 500억인 대표님 있다 그러면 상속세가 얼마예요? 250억 내야죠. 250억을 내야 되는데 이 작업을 마치고 나면 얼마로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250억으로 떨어지죠. 가표가. 그러면 상속세가 얼마예요? 100 얼마예요?
125억 정도 되죠. 그러면 얼마가 세금 절세됐어요? 125억 절세됐죠. 이거 하면은 뭐 해야 될까? 컨설팅 비용으로. 컨설팅 들어가고 나서 이만큼 절세 효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대표님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구조 변화를 시켜서 구조 변화를 통해서 뭘 한 거죠? 상속 가표를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세금을 안 낸다는 수는 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어요. 세금을 내는 걸 실효세 담세율이 50%인 걸 저렇게 하면 25%대로 세금을 내자는 겁니다. 그 자산이 크면 클수록 세금이 떨어진 효과가 몇십억에서 몇백억, 몇천억대까지 떨어진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보시면 기존에 이 건설회사는 이렇게 주주명부였었잖아요. 기존 주주였는데 이게 이제 주주가 자녀법인에서 들어왔어요. 원래 한 주당 가격이 25만 원이죠. 25만 원이던 게 얼마에 들어왔어요? 여기는 15만에 불균등하게 참여가 됐어요. 불균등하게. 제가 용어도 정했어요. 용어가 제가 지금 뭐였어? 저가 불균등 증자, 우선주 증자라고 그랬죠. 낮은 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또 뭐죠? 불균등하게 들어오면서부터 낮은 가격 불균등 우선주 증자라고 제가 용어를 합당한 용어가 없어서 그렇게 풀어서 정했습니다. 그렇죠? 이 자녀법인에서 이제 30% 지분 확보했죠. 배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을 하면은 자녀법인에게 배당을 줘야 되잖아요. 배당을 주면 배당금에 대해서 지분을 30% 갖고 있으면 비용 처리 입금 불산입 조항이 있죠. 그걸 몇 프로 공개해줘요. 가령 10억이 배당이 들어갔다. 법인에서는. 법인에 10억이 배당이 들어갔으면 10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개인이면은 소득 다 내야 되죠. 법인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80%를 공개해줘요. 80% 공개해주니까 얼마가 빠지는 거예요? 10억 중에서 8억이 빠지죠. 8억 빠지고 난 다음에 얼마 2억에 대해서 법인세로 19% 내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모법인에 있어야 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 자녀법인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면서 세금은 소득세 대비해서 거의 안 내는 거 다름없다.